놀지 말라고 했지! 지한이가 9살에 남편이랑 같이 놀이터에 놀러 나간 거야.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저녁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한이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남자친구가 높은 놀이기구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야. 그래서 팔이 부러진 거야. 기억나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잘 뛰어내리거든. 근데 신체 발달상으로 어떤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는지 아니? 어떤? 내 키 높이만 한 높이에선 뛰어내려도 사람이 안 다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키 높이보다 작은 곳을 많이 뛰어내려 본 아이들이 내 키 높이보다 더 큰 높이에 섰을 때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거든. 근데 부모님들께서 절대로 뛰어내리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키운, 그래서 가행보호 속에 큰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경우였는 것 같더라고. 그 아이 옆을 지키고 있었던 1살 많은 누나가 계속 그 남자 동생이 올라갈 때마다 내려와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더래. 그래서 지한이의 표현에 의하면 동생이 땡땡이가 다칠 때마다 누나가 혼나는 모습을 놀이터에서 여러 번 봤대. 그래서 그날도 거기서 내려와 하는 누나의 지도력 안에 동생이 들어갔을까? 전혀 들어가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렸는데 팔이 부러지는 상황이 된 거야. 그 부모님 보면 늘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나와 계시거든. 근데 그날에는 누나랑 둘이서 나온 상황이었는 거야. 아이들은 어떨 때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도전을 많이 하게 해주는 아이들은 부모님 보는 앞에서 도전을 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의 나의 도전을 응원해 줄 거니까. 근데 부모가 보기에 여기는 진짜 위험해 보인다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보기에 여기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 조금만 더 커서 우리 도전해볼까? 라고 말하면 9번 도전을 응원해줬었던 엄마가 한 번 제지를 하면 기꺼이 따른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가행보호 속에 안 된다는 통제 속에 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시간이 절호의 찬스인 거야. 그래서 역시나 그 친구도 엄마 아빠가 없는 그날 뛰어내렸는 거야. 그래서 팔이 부러졌네.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잖아. 보고 있었지. 주변에 있었던 엄마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그 누나는 엄마 아빠, 집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는 달려오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너무 놀라서 9살 남자아이 얼마나 놀랐겠니. 아이가 아파 죽는다고 울어대니까 남편이 그 아이 곁으로 갔다고 했어. 갔지. 그때 아주머니들밖에 없었고 남자 아빠는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지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엄마 우리 아빠 참 잘하더라. 그 땡땡이 친구에게 가더니 놀랐지?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아. 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말이 땡땡이가 바로 우르붙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친구에게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어땠을 것 같냐면 자기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른이 와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내 현 상황이 그렇게 최악은 아닌가 보네 하고 가늠했다는 거야. 그걸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사회적인 참조라고 이야기하거든. 지금 내 현 상황을 타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늠하는 정도. 그 아이에게 남편의 그 편안한 표정과 말투가 오히려 자신의 놀란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겨우 진정을 시켜놨는데 진짜 엄마 아빠 등판하신 거야. 그리고 아빠의 소리가 떨어졌지. 아빠가 위험하게 놀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이게 등짝을 이렇게 한 대 치시더라는 거야. 아빠의 그 놀란 표정,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등으로 와닿는 그 폭력에 아이가 더 놀라서 으악 하고 울음이 터진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엄마는 또 어떻게 했을까? 내 아이를 향해서 고함 지르는 우리 남편 가만히 두지 않지. 남편 등을 팍 때리면서 애 놀라게 왜 소리 질러! 이렇게 엄마도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또 누가 울음이 터지냐면 그 누나가 으악 하고 울음이 터지니까
이번엔 아빠가 누나를 향해서 너 뭘 잘했다고 울어. 동생 안 지키고 뭐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야. 맞아. 누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아. 너무 왜냐하면 동생에게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 이전에도 동생이 다치는 것으로 인해서 누나인 본인이 혼난 경험이 있었겠구나가 대충 예상이 되지.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서로 고함 지르면서 난리를 부리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때 119가 도착을 했고 팔 지지대를 맞추어서 차에 올라타는데 누가 따라갔냐면 그 아들 향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린 아빠가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보호자는 한 명밖에 못 한다고 해서 엄마랑 누나랑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아빠가 119 구급차에 보호자로서 같이 올라타는데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지아니까 흉내내더라고. 엄마, 아빠랑 같이 타기 싫어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또 등짝을 때리면서 움직이지 마! 이렇게 했대. 공포스러웠겠더라고. 놀란 마음에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잖아.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세 가족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에 우리 부부가 물었어. 지안아, 만일에 지안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이렇게 물었어. 나는 지안아 괜찮아 라는 말이 지안이가 듣고 싶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래서 지안아 이런 말은 어때? 지안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 지안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러기에 난 이미 괜찮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아차 싶은 거야. 그렇겠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어른들 입장이구나.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 내가 그때 배웠다. 그래,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지안이에게 그럼 지안아 그런 상황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 가장 듣고 싶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 그리고 2주 후에 지안이가 얘기가 찢어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난 그때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안이는 놀이터에서 9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동네 아주머니야. 지안이 친구의 엄마.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어머니께서 지안이가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하고 나에게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중에 남편이랑 통화가 되었는데 남편이 나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너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와.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건 지안이가 눈 감고 하는 경도놀이. 눈을 감고 경찰 도둑놀이를 하는 거야. 경찰은 눈을 감은 채로 도둑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융통성 없는 우리 아들 도둑이 되었는데 진짜 눈을 꼭 감고 잡으러 다니다가 놀이기구 여기 난간에 이마가 탁 부딪히면서 얘가 탁 찢어진 거야. 찢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 넘쳤고 여기 옷이 피로 다 젖었더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그 주변에 친구의 엄마에게 가더니 지안이가 이렇게 말하더래. 이모, 우리 엄마는 유치원 원감 선생님이라서 지금 못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주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억나지? 재택근무를 못 외워가지고 주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엄마가 지안이가 불러주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고 내려갔다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날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그 동네에 계시던 어머님들이랑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했지. 진짜 내 아이인 것처럼 처치를 다 해주셨더라고.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이렇게 붕대도 감아주시고 지혈도 해주시고 이렇게 얼굴 같은데 피 묻은 건 다 닦아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 그때 내가 느낀 건 내가 저 상황에 있는 엄마였고 다른 아이가 그렇게 다쳤어도 나도 저렇게 했겠다. 이게 바로 우리 엄마들의 협동력, 엄마들만이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을 했어. 내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처치를 해주셨더라고. 그런데 그 엄마들이 저녁에 나에게 문자도 정말 많이 왔고 전화 오는 엄마도 있었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엄마들 사이에서 남편이 지안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 이후로 그 화제가 되었대. 지안이의 행동이. 어떻게 9살 된 남자아이가 저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 있지? 어쩜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아이가 우리 아빠 좀 불러주세요 하더니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처치해 줄 동안 가만히 있더래. 그리고 나서 계속 피가 흘러 넘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아이를 벤치에 눕히신 거야.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누워 있어라. 그 상황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오더니 아들보다 아빠가 더 침착하더래. 지안아, 놀랐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랑 같이 병원 가자. 하더니 남편이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께 지안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지안이 손을 잡고 떠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들이 침착한 게 아빠 닮았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반전이 있었잖아. 우리 지안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 순간 자기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온 옷이 피로 다 젖는데 자기는 너무 놀랐대.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낯가림 심하고 부끄러움 많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한 40명이 다 모여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엄마 나는 아픈 것보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남편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전화가 와서 지안이가 머리가 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최악의 상황까지도 막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옆에 이렇게 잡고 서 있었대. 그 정도로 많이 놀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내내 지안이가 다쳤을 때 듣고 싶었던 말 하면서 혼자서 대내였대. 연습을 했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지안아 놀랐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연습을 혼자 중얼거리는데 너무 많이 떨려서 내가 지안이가 놀랐는데 나까지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는 내내 연습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 그래서 지안이를 치료를 마쳤고 15바늘 깨맸다. 그래. 15바늘 너무 깊숙이 찢어져서 안에서부터 찝어냈는데 총 15바늘을 깨맸지. 그리고 나는 퇴근을 한 후에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갔고,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내가 지안이랑 뒤에서 함께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 지안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다시는 경도놀이 안 해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은 경험을 하면 다 배워. 그래서 이미 배웠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것 봐봐. 그래서 엄마가 위험한데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다시는 경도놀이 하지 마. 너 경도놀이 하면 혼날 줄 알아. 왜 눈을 감고 놀아? 이렇게 이미 배운 아이들에게 한마디 덧붙인다고. 대부분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배웠어. 그래서 지안이가 엄마 나 이제 다시는 눈 감고 하는 경도놀이 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데 지안아 엄마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 이랬더니 지안이가 하고 나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지안이에게 눈 감고 하는 경도놀이는 너무나 즐거움이잖아. 너무 재미잖아. 그런데 이거 다쳤다고 해서 이제 그 재미난 놀이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야? 엄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그런데 나 다쳤잖아. 어떡해? 라고 말하길래 내가 그제서야 지침을 줬지. 지안아, 경도놀이 할 때 눈 감고 하는 경도놀이라도 진짜 너처럼 정직하고 진실되게 눈을 깍 감고 하는 친구들 없어. 다들 조금씩 이렇게 실눈을 뜬다. 이렇게 개슴칠에 뜬다. 그래서 지안이도 이제 눈 감아야 되는 도둑이 되면 그 살짝 실눈을 떠라. 이랬더니 지안이가 엄마 눈을 살짝 이렇게 하니까 앞이 보이는데? 이러길래 그래 다들 실눈 뜬다. 그걸 연습해야겠다. 이랬더니 지안이가 엄마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 다쳤을 때 가장 놀라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건 누구냐면 아이야.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는 아이에게 우리 부모가 더 부채질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사전 조사해 놓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는 만일에 다쳤을 때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라는 사전 질문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다쳤을 경우에, 아, 부모인 내가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진정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대사를 미리 아이로부터 들어서 연습을 좀 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가 내가 다쳤을 때 저기 멀리서 마녀 같은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더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엄마가 슈퍼우먼처럼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아, 나를 도와주는 분이 저렇게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괜찮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너는 만일에 다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안정될 것 같니? 가장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니?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겠니? 이런 질문.